김의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의겸 의원님. 네.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예, 우리 대한민국 국회 최고의 언론 전문가이면서 또, 네.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그러니까 최고의 게스트. 이보다 더 적확한 게스트가 있을까 싶을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딱입니다. 딱. 아유, 이제 꽃게 마귀가 사라졌고, 이제 우리 진정한 의정. 우리 진행자님께서 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홀대가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문이었습니다. 네,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 네,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우리 그래. 저 오면서 저보고 음식 배달 왔느냐고 물으셨죠? 아니. 네. 아니요. 실제로 네. 배달을 하러 왔습니다. 저 꽃게만큼 싱싱한 뉴스를 오늘 우리 왔고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특별한 또 정보를 또 캐오셨어요. 김의겸을 연호할 이게 뻔했어요. 배달통은 이 취재 수첩입니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의정 활동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뭐 국정감사나 이럴 때 활약하시는 걸 보면 다른 의원분들이랑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확실히 기자 출신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취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취재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느껴지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오만방자한 그 한동훈을 네. 아주 그냥 KO로 그 창고에서 만난 사실은 진짜 아무도 생각도 못했는데 그거를 들춰내셨어요. 네. 아유 정말 대단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 진보 진영의 아주 진짜 너무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우리 의원님 고향도 저 꽃게가 많이 나는 곳 부근 아닙니까? 군산, 그럼요. 군산 아닌가요? 군산. 네. 제 어렸을 때는 진짜 꽃게가 흔하디 흔해서요. 돼지고기 반근값보다 꽃게 이만큼이 더 쌌던. 그래서 어릴 때는 예. 그냥 밥은 안 먹고 꽃게로 배를 채우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제는 먹어볼 엄두를 못 내는. 그래서 꽃게처럼 네. 아주 내실이 아주 대단한 속살이 꽉 찬 네. 그런 정치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싶으셔가지고. 군산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군산까지 갔다 왔어요. 야, 이벤트 멀리 갔다 왔어요. 군산까지 갔다 오시네. 또 너무 죄송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네. 자,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제 이슈와 이런 것들을 쟁점을 바꿔보려고 부단히 더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언론인 출신이시면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셨단 말이죠. 네. 관점 자체가 우리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관점이요? 네. 국민들 보시는 눈이나 저나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관점이라면 어제 저녁에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들하고 모처럼 저녁을 먹었어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네, 문재인 예. 대통령 모시고 같이 일했던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네. 한 10명 가까이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네. 그때 나온 공통의 의문이 이거였어요. 야, 우리 때 일할 때는 외교관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던데 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순방 때는 이런 사고가 이렇게 많이 터지느냐. 그 많던 유능한 외교관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제기가 됐어요. 네.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직접 이제 남북 문제나 또 대미 문제를 다뤘던 임종석 실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교부 직원들, 외교관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걸 딱 틀어쥐고 뭐가 중요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짓는 힘이 있어야 그 일사불란하게 이게 움직이는 거지. 예. 이게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외교부 직원들이 있어도 이런 실수가 나오게 마련이다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요. 축구 선수들도 개인기가 뛰어난 그렇죠. 선수를 모아놨다 하더라도 네. 감독이 엉망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예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미국 의회가 자기들끼리 몰래 숨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다 우리나라 국회처럼 공개적인 과정을 네,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때그때 과정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요. 네. 그러면 저도 사실 어제 처음 들었는데 미 대사관에 의회과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의회과. 그럼 그 의회과 직원들은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는 일이 계속 그 미국 의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국 관련 법안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법안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본부, 외교부에 보내는 거죠. 네. 그럼 외교부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용산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미 대사관에 있는 의회과 직원들이. 그 직원들은 우리 한국 정부. 한국 직원, 네, 우리, 한국 정부. 저 주미 한국 대사관이죠. 주미 한국 대사관. 네, 주미 한국 대사관. 주미 한국 제가 헷갈리게 했네요. 아닙니다. 그 대사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해서 보내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서 보내면, 이거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치네? 라고 바로 그 의미를 파악을 해서, 야, 이거 좀 더 알아봐라든지, 그렇지.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지시가 내려가야 이제 서로 착착착 일이 그렇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다들 용산에 있는 분들이 그냥 넋놓고 있었던 거죠. 뭐 이런 게 왔나? 하고 뭐 넋놓고, 있다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뒤통수 맞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 제가 처음에 던졌던 의문, 그 많던 유능한 외교관들은 어디 갔나?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이거죠. 그 외교관들은 그냥 그대로 있다. 잘하고 있다,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데, 용산에 계신 분들이 넋이 나가 있다. 넋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런 외교 참사를 빚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제 저녁에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 용산에서는 그러면 외교부로부터 보고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누가 그 용산에서 그걸 받습니까? 지금 안보실이죠. 안보실 실장 김성환. 네, 안보실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차장, 안보실의 1차장 김태효. 그 아크로비스타 사는. 그렇죠. 네, 그 윤석열과 같이 아크로비스타 살고.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죠. 퇴출됐다가. 그렇죠. 다시 지금. 이웃주민이라고 다시 발탁된 사람이잖아요. 참 아니야.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산다고 이제 어떻게. 저 카풀 시켜줬다고 또 시켜주고 그러잖아. 아니, 사실 이분은 이명박 정권이 무너지는데 굉장히 큰 일조하셨던 분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대 안 했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반대 안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는데 용산만 망가졌다. 이렇게 봐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욕설 발언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쪽에서 15시간 지난 후에 진실이 달라지고 또 그 이후에 또 진실이 달라지고 이 전 과정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속으로 많이 웃으셨을 것 같아. 전문가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불러주셔서 오기 전에 좀 취재를 해왔고요. 보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좀 어설프긴 합니다만은 무엇을요? 제가 시간표를 주민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갑자기 저희 조와 빠르게가 그 격이 확 올라갔어요. 원래 이런 방송이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저도 보이네요. 그러면 한 방에 들어온다. 이걸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할 텐데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9월 20일 우리나라 시각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아침 6시 10분에 윤 대통령의 그 문제의 발언이 나왔어요. 욕설 발언이. 이건 우리나라 시각이고요. 뉴욕 시간은 우리보다 13시간이 늦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21일 5시 오후 5시 10분이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우리 시각으로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7시 40분에 이제 방송사 기자들이, 방송사의 볼펜 기자들이, 카메라 기자들이 아니라, 볼펜 기자들이 기사를 쓰려고 들어보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새끼? 뭐 X86?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게 7시 40분입니다. 네. 그랬다가, 네. 이제 반디캠 그 영상이 네. 유포가 되기 시작을 했고, 네. 그걸 본 박홍근 원내대표가 9시 33분에 회의에서 이제 이걸 공개적인 발언을 하죠. 네네. 자, 네. 예.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서울은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시각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용산 참모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김성한, 네, 박진. 김성환, 박진, 김은혜, 네, 또 김태효 이런 네. 분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를 취재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마 국내 언론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하기 30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뭘 했냐면 블룸버그라고 마이클 블룸버그라고 블룸버그 통신을 만든 엄청난 재벌 집에 자기 자택에 블룸버그의 자택에 초청을 받아서 만찬을 합니다. 그게 뉴욕 시간으로는 저녁 8시고요. 사실 블룸버그가 지금 우리 정부에 굉장히 그 골치 아픈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저기 외환 위기가 아시아에서 넘버원이다. 뭐 그러질 않나. 예. 어쨌든.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각으로 아침 9시부터 만찬을 해요. 그것도 이제 블룸버그 자택에서 하는데 여기에 뭐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도 오고 어이구야. 이제 제법 유력 인사들이 많이 초청이 됐군요. 네, 규모 있게 진행이 됩니다. 원래 이 저녁이 9시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도록 돼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에는 당연히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있었죠. 네네. 그런데 자, 그러면 대개 1시간 반 끝나고 나면 네.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과 블룸버그가 오고 간 이야기, 뭐 누가 왔고 무슨 말을 했고 하는 것을 끝나면 바로 기자실에 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중 있는 인물을 만났는데. 이걸 브리핑을 하는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나타난 시간이 4시간 뒤에요. 그렇게 네. 길게. 원래 1시간 반 끝나면 이동 시간 해도 한 2시간이면 와야 되는데 네. 2시간을 더 늦은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시, 오후 1시에 도착을 했고 미국 시간으로는 자정 12시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걸 그 만찬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는데 기자들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이게 저 새끼 쪽팔려. 여기에 쪽팔려에 이제 다들 관심이 가 있으니까. 이제 김성환 안보실장한테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 얘기예요. 뭐 사적인 대화인데 그걸 그 사적인 대화를 어떤 외교 실적하고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해요. 네네. 내용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여긴 거죠. 이 문제를 별거 아닌 걸로 간주를 한 거죠. 네. 자, 문제는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하면 잘 안 떠오를 텐데 네. 뉴욕의 밤이에요. 예. 그때. 밤 12시예요. 네. 네? 근데 대개 저런 그 만찬을 하면 저런 데는 거의 제 시간을 지킵니다. 네, 다른 아까 키신저도 오고 이런데 그걸 우리 사적인 자리처럼 길게 가져가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뉴욕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끝났어요. 네. 자, 이랬을 때 약주를 좋아하시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뭘 하고 싶으셨을까요? 술 한잔 하고 싶어요. 네. 네. 특히 이날은 엄청 술이 땡기는 날입니다. 자, 1억 달러를 기부를 하면서까지 바이든을 만났는데 바이든이 노룩 악수하면서 48초만 만나줬죠. 예. 낮에는 기시다 만나러 일본 대표부까지 아주 굴욕적으로. 기시다 집까지 쫓아갔는데 기시다가 나 너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왔으니 만나주긴 한다. 테이블도 없고 의자도 그렇죠. 없고 국기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이런 태도였잖아요. 그러니 검찰총장의 대통령까지 한 분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날은 더 술이 땡기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뭘 했을까? 근데 하여튼 김성환 안보실장은
12시가 돼서야 나타났다. 현지 시각으로 가정에. 밤에. 그러니 이 미스테리의 4시간이 공백이 비는 겁니다. 4시간이네요. 네. 그럼 9시부터 13시까지니까. 지금 국내는 난리가 났는데. 국내는 난리가 났는데, 네. 지금 저런 시각이에요. 자. 만찬장은 사실 취재진 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내용은 하나도 보도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 이 시간이면 밤 12시가 넘었으니 대통령은 이제 주무셨겠죠. 언제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술이 떡이 됐으니까 뭐 이런 상황을 보고할 여지도 없었을 것이고. 이걸 새벽에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확인을 한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CNN, CBS, 미국에서도 다 기사가 나가는데 이제 새벽에서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저녁 6시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제가 정확한 시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하여튼 새벽 5시 이쪽 저쪽 그 무렵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무렵에 이제 깨웠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이. 이러이러한 발언인데 발언을 하신 겁니까? 뭐라고 발언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기억을 못해요. 뭐라고 발언을 했는지. 자, 그게 어제 마신 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너무 가볍게 한 이야기라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기억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참모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참모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제 들어보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첫째, 이 바이든만은 빼야겠다. 그래서 바이든만은 빼야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난리면으로 바꾼 거고, 그리고 그런데 새끼는 너무나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로 하자. 이렇게 참모들끼리 이제 합의를 한 거죠. 미국 눈치를 잔뜩 본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중에 저건 지난주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와 이름이 똑같은 이재명 용산의 부대변인이 동아일보 출신 맞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바꾸는 과정에 이 음성 분석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저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 김은혜 수석이 저 23시에 바이든이 난리면이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음성 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결론이 오지 않은 상태예요. 야, 근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그 낸 걸 보면은 그 사이에 대통령실이 성문 분석가? 이 성문 분석 전문가의 분석 작업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그 분석 전문, 물론 과정은 거쳤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저때, 김은혜 수석이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할 때는, 그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는 했는데, 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저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건 이게 제 추정입니다. 저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10시예요. 뉴욕 시간으로. 뉴욕 시간으로 아침 10시인데 기자들이 지금 15시간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목이 빠져라. 그렇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저 아직 서울에서는 음성 전문가로부터 아직 결과는 통지를 못 받았어요. 기자들은 빨리 와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지. 그러니 그냥 참모들끼리 야, 바이든이 아니면 뭘로 들려? 그래, 난리면을 하자. 라고, 비전문가들끼리 그냥 입을 맞춰가지고, 바이든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난리면 이야기를 그 전에 조금 살짝씩 냄새를 또 풍겼었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극우 유튜버를 보고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저건,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저 난리면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저게 홍보수석 혼자만의
그러니까 이해했을까요? 이제 자, 그렇죠.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자, 김은혜 수석. 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갑자기 사라졌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김은혜 수석이 저때 23시에 저렇게 이야기를 한 뒤로 네. 지금 이 시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네?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네, 토요일 날 늦은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에.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주중에 근무 시간이죠. 예. 홍보수석 역할이 뭐죠? 예. 나타나지 않고 예. 대신 부대변인. 아, 이재명. 부대변인이 홍보수석을 대신해서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 네. 예. 대변인이 지금 없으니까 예. 지금 공석입니다. 대변인이. 그 홍보수석이 유고 상태야. 네. 유고 상태. 이런 상태인데 부대변인이 그런데 그것도 부대변인이 와서 예. 홍보수석의 뜻을 전달한다기보다는 홍보수석을 디스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네. 반하는 말을 계속하고. 그렇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월요일에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잘못된 보도다. 이걸로 해서 동맹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내려도 되겠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김은혜 수석이 했던 해명을 좀 부정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재명 부대변인은 아까 제가 김은혜 수석을 디스한다 그랬죠. 네. 자, 일단 새끼란 말이 김은혜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국회에게 한 이야기다라고 민주당. 했는데 민주당이다. 네. 그런데 이재명 부대변인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걸 부인해요. 네. 그리고 실은 안 한데 이게.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얼버무려요. 지금은 날리면이라는 말을 못 해요. 그렇지. 워낙 다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바이든은 아니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김은혜 수석은 날리면이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인정을 못 해요. 이재명 부대변인이. 네.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은 이제 말리면이다. 또 발리면이다. 여러 가지 그 버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온갖 면들이 막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꼬꼬면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온갖 종류의 면들이 삼양라면 어떻게 하나. 네. 그러니 하여튼 그렇게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니 이거 우리말로 속담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전 5천만을 상대로 한 청력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면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태니 김은혜 수석 입장은 그 대통령 표현 그대로 내 말을 이렇게 부정하면 나는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쪽팔려서 어떡하나 신세가 된 거죠. 그렇지. 네. 이제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그렇죠. 그리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바이든을 날리면 그리고 새끼는 그렇죠. 총대를 맸는데 그게 나 혼자 한 거냐고. 다 같이 상의해서 발표만 내가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15시간이나 했는데. 그런데 온갖 비난은 내가 들어야 돼? 이게 이 억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보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거꾸로 또 용산의 이제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네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덤터기 쉬워. 라고 서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죠. 자, 아까 블룸버그 자택에서의 만찬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가 청와대 대변을 해봐서 알아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럼 무조건 지금 대변인이 없으니까 지금 홍보수석이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100%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대통령과 키신저가 와 있는데, 블룸버그가 와 있는데, 미국의 조야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쫙 모여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했던 일은 밥 못 먹고,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못 먹고,
수첩 꽃게가 펴놓고, 있어도. 예. 그렇죠. 꽃게가 있어도. 꽃게 라면이 있어도. 예. 네, 이제 그럼 대변인 시절을 잠깐 상기시켜드려야 저희가. 그러면서 이 손이 아프도록 예. 막 적어요. 네. 그래서 배고프면 이렇게 하나 집어먹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아까 8시에 시작한 만찬이 9시 반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딱 보다가 이제 이 정도면 저 기자들한테 빨리 전달을 해야지. 네. 그러면 이제 좀 미리 나옵니다. 뒤에는 별로 중요한 말이 오고 가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차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네. 빨리 가야 되니까. 네. 그럼 차 타고 가는 도중에 예. 여기에 적어놓은 제가 저기 적었으니까 네. 수첩 보면서 기자들한테 요 말은 전달하지 말고 요건 전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 하고 이동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그걸 정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는 올라가서 그럼 왜냐하면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뉴욕은 늦은 밤이지만 한국은 지금 팽팽 돌아가는 낮 시간대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일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수첩 보면서 기자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또 김은혜가 밤 11시 그 시간에 이렇게 긴급하게 브리핑했던 거는 다음날 조간을 또 고려해서 서울 배달판을 고려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네, 여하튼. 그런데 일단 김은혜 수석이 여길 갔나? 왜 김은혜 수석이 아닌 김성환 안보실장이 그걸 브리핑하겠다고 맞지? 네. 예. 일단 이 만찬에 갔는지 안 갔는지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까 다시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아셔야 돼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봐주세요. 예. 자, 7시 40분이라 그랬죠, 제가. 자, 저기 카메라 좀 주민 좀. 여기에 보면 예. 6시 10분에 윤 대통령의 욕설 발언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카메라 기자들,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이걸 이제 서울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6시 28분부터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 양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 한 4, 50분 걸려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카메라 기자들이 이제 찍어서 보낸 거고 볼펜 기자들이 7시 40분에 이제 영상을 확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뭐야? 웅성웅성 돼요. 네. 그때 대외협력실, 용산의 대외협력실, 예전으로 치면 춘추관이라 그랬는데, 그렇지. 네, 이게 이제 기자들 취재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저 부서입니다. 네. 이 부서에 있는 행정관이 같이 듣는 거예요. 기자들하고. 그러니까 이거 심각해. 그러니까 먼저 기자들한테 먼저 애원을 합니다.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없어요? 보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보도 안 해주실 수는, 라는 말은 참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주실 수 없어요? 네. 이렇게 7시 40분, 8시 사이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행정관은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이제 춘추관장, 대외협력실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을 테고 대외협력실 비서관은 홍보수석한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8시에 우리 시각으로 아침 8시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침 8시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걸 제대로 문제가 되면 바로 대통령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김성환 실장한테 찾아서 이런 일이 있으니 빨리 대처를 합시다. 라고 했으면 무슨 수라도 냈겠죠. 그런데 그냥 그걸 흘려보내고 15시간 동안 보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서야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날리면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엉성하게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도록 그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한 김은혜 홍보수석이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제가 보기에 이건 입장이 다른 거예요. 김은혜 입장에서는 야, 나 혼자 한 거냐고 억울해. 이런 입장인데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 선거 떨어지고 노는 사람 지금 여기 홍보수석에 앉혀놨는데 이거 지금 제대로 못했지 않냐. 이 견해 충돌, 입장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
닷새가 넘도록 지금 아무 그 기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김은혜의 실종 사건이라고 해야겠죠. 김은혜 실종 사건을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서 언제 나타나나 김은혜가 그리고 어떤 표정과 어떤 말을 가지고 나타날지 이 방송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이후 나타나는 상태를 봐서 지금 대통령실 안에 이 권력 구조나 이 책임 소재 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군요. 아니 근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자 김은혜 말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국회 야당에 대해서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날리면이라는 말도 맞다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아예 그냥 그 욕설 자체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김은혜 수석이 지금 기자들 앞에 서면 기자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그럼 음성 분석 전문가로부터 판정을 받아가지고 날리면이라고 하고 뭐 온 국민들에게 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권유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주말에 다 그거 듣느라고 그렇죠. 생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알았어. 그렇죠. 한 번만 들어봐 달라고 말하는 아니 이것도 저기 내가 홍보수석 아니냐 내가 뻥을 치겠냐 이런 식으로 또 기자들 앞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거 대통령한테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홍보수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확인했다. 확인했다는 거죠. 대통령 같이. 그러니까 그 새벽에 이 착취 이성 술이 덜 깬 상태였는지는 제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확실히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 기억을 못하겠어. 그런 상태에서 하여튼 이 날리면으로 했으니 그건 김은혜 홍보수석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승인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입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처음에 이렇게 그 날리면으로 얘기했을 때 김은혜한테 깼을 것이다. 야, 너 왜 이런 식으로 저 기자들한테 브리핑해가지고 나를 더 골탕 먹이는 거야? 뭐 그렇죠. 네네. 이거 이제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을 해보는 건데 11시 한국 시간 11시 날짜를 넘기기 전에 일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가? 왜냐면 날짜가 넘어가면 다음 날이야 겨우 해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11시 날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했을 것 같고.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 못 했는데, 그렇죠. 다음날 아침 그 조간 얘기가 그 이야기시죠. 하여튼 또 그것도 뉴욕에서 또 기자들이 지금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으니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방송 출연할 때도 그렇고 대변인 역할로서 언론 앞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풀 메이크업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거 날리면 이야기를 하실 때 보면 거의 생얼로 나오셨단 말이죠. 나는 그래서 저게 왜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평소 모습과 다르니까 그게 뭔가 급하게 지금 당장 지금 이거 날짜를 넘기기 전에 이게 뭔가 지시가 떨어졌다던가 이렇게 가자라고 급하게 결정이 내려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그냥 뭐 느낌으로 한번 우리 저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엔 총회 석상에서 김은혜 옆에 김건희가 있었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김은혜는 표정이 어두워요. 같이 박수 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이미 뭐 좀 그 전에 김은혜가 좀 기분이 좀 나쁜 일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이제 영화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아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왜 해명을 그딴 식으로 했느냐라는 불만을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일심동체니까 이해관계가 막 그런 소문이 소문 때문에 그러신 거죠.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는 뭐 이런 여의도 쪽에 막 소문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봐봐, 저 웃는데 말이야. 웃는데 옆에서 그냥
표정이. 이것도 쌩얼이네? 그래요. 네. 참, 특이한 동네입니다, 저기는. 어디, 상식으로 가늠하기 쉽지 않은 동네야, 저 동네가. 근데 저는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러면은 박진을 해임할 게 아니라, 김성한, 김태우, 김은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네. 정도 잘못한 걸로 주요한 책임은 사실은 안보실하고 홍보수석이 직접적인 책임. 그러고 보니까 세 분 다 김씨네요. 삼김의 책임인데. 삼김 책임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처음에 그분들 경질을 하라. 네네, 이게 그렇죠.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그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니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아무런 실현되는 게 없으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해임 건의안이 거의 지금 유일한 방법이라서 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사실 오늘 오전 11시에 할 생각이었다가 네. 예정이었다가 지금 예. 오전에 못하고 지금 오후에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사실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이걸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겠죠? 네,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여야 원내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제안도 하고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박진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니까 김진표 의장님께서는 이제 해임 건의안보다는 뭔가 좀 사과와 그리고 일정 수준의 인책성 경질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이 해임 건의안은 안 하는 걸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장관 해임까지는 가지 말자. 라고 하는 걸 지금 중재를 어제 그제 사이에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최소한의 조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때 한 이야기가 이제 턴할 수가 없다. 턴할 수가 없다. 이건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토요일 밤에 귀국해서 사실 일요일 고민을 했겠죠. 용산과 또 당에서 좀 사과하고 좀 엎드려서 가자. 이렇게 건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당내 지금 온건론 입장에서는.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최강수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오보다 동맹을 훼손하는 거다. 그리고 진상규명해야 된다. 라고 하고는 또 바로 용산에서 MBC에다가 왜 그렇게 보도를 했느냐라고 공개적인 경위서 제출하라고. 경위서를 제출해라. 그러니 이제 당에서는 MBC에 몰려가서 어제 막 시위하고 이제 지금 초강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중재라는 걸 송곳 하나 꽂을 지금 여지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또 게다가 제1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서 죽이려고 지금 정치보복 수사가 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나오면 할 수 없죠. 민주당도 끝까지 가야지 별 방법이 있겠어요? 야, 근데 이 건을 보니까 이 대통령실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된다. 이때 그 장면이 바로 박근혜 정권 말기의 상황이었거든요. 십상시라고 그래서 문고리 권력들. 이들이 또 사실상 대통령과의 소통권을 손에 치고 독점했던 거 아닙니까? 그 면접권을. 그래서 이 정권은 그 소통도 못하고 폐쇄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 이 몰골이 그 몰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최고 권력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든 그 대통령의 의견을 물을 수 없는 구조 때문에 이런 불통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술 드시기 전에 드시는 와중에 이렇게 스쳐 전화가 아니지. 이거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발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김성환 실장이 13시에 나타난 것, 그리고 그 당시 보인 김성환 실장의 그 말, 또 새벽에 이제 이걸 확인을 하고 대통령이 기억을 못했다는 것,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김성환의 그때 말은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뭐 난리면이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렇죠. 사적인 대화야. 인정을 하는 걸로 그렇죠. 지금 하면서 네. 기자들이 뭐 새끼야 뭐 쪽팔려 이런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신 겁니까? 기자들이 질문은 그거였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냥 기정사실로 하고 예. 기자들이 그때 궁금해했던 것은 이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너무 명백하니까. 너무 명백하니까 예. 이건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물어본 건 뭐냐면 예. 아니 이 의회가 뭘 날린다는 거죠? 국회가 뭘 날리고 왜 바이든이 쪽팔린 거예요? 이 맥락을 기자들이 잘 몰랐어요. 이른바 그게 이제 글로벌 펀드에 우리가 1억 달러를 태우고 그 글로벌 펀드가 우리나라 국회도 국회지만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만약 미국 의회가 날려버리면 그러면 승인을 안 해주면 그러면 바이든이 쪽팔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맥락을 그때 기자들이 잘 몰라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욕설은 그냥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김성환 실장의 답이 뭐 사적인 대화인데 이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외교적 성과하고 연결하는 건 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앞단을 인정하고 들어간 그런 발언 해명이어서 어떤 문제를 더 키운 아니면 심각성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저 이거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MBC에 보냈던 공문에 그 질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이게 과연 대통령실이 진짜로 보낸 공문이 맞느냐, 누군가 허위 조작한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허접하다 그래요. 심지어 국민의힘 내 김재원 전 최고도 이거 뭐 문자 보낸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대통령실에서 나온 공문이 맞느냐,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라는 얘기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으니까 저게 많이 떨어지는 겁니까, 저 퀄리티가 좀? 퀄리티가 없는 거죠.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고. 가늠할 수준이 안 되는군요. 네. 저런 걸 어디 공공기관에 이렇게 보내면 그 양식이 있거든요. 네. 청와대 고유한 양식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뭐 관인도 찍혀 있고 뭐 워터마크도 또 들어가고. 그렇죠. 워터마크 들어가고 저 또 그 줄 같은 것들이 다 컬러로 뭐 파란색이나 뭐 두 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거 뭐 그냥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저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네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에요. 아. 네. 제가 이제 참모들 흉을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뉴욕에서 일은 런던에서의 이미 예고가 돼 있었다. 뉴욕에서의 사고는 런던에서 예고가 돼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런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은 아실 테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그 참배를 하지 않았다. 돌아가신 여왕에 대해서 참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런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류한 시간이 하루가 꼬박 넘어요. 정확히 말하면 25시간 30분을 있었어요. 네. 비행기 내려서 비행기 뜰 때까지.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라고는 딱 2시간, 두 가지 행사에 딱 2시간만 썼어요. 하나는 리셉션, 그렇죠. 네, 찰스 3세의 리셉션이 1시간이 있었고요. 다음날 장례식에 1시간 있었던 거. 외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한 20시간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25시간 30분이라고 치면 23시간 30분. 거의 24시간이 하루가 거의 공백이에요. 국민의 혈세로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 지금 온갖 정상들이 다 와 있지 않습니까? 250개국. 그러면 뭐 남의 장례식 가서 정상회담은 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냥 이걸 외교용어로 풀 어사이드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소매를 또 반팔 입으셨어요. 하여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제 끄는 거죠. 그렇지. 그걸 풀 어사이드 회담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가서 뭐 잠시 차 한잔 마신다든지 또 원전 지금 막 원전 나토에 가서 원전 세일했다고 자랑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데 가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와 있으니 거기서 잠깐이라도 좀 만나거나 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했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제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저도 이런 행사를 따라가 보죠. 그러면 대통령이 24시간이면 10개가 넘는 행사를 치러요. 네. 10개가 뭡니까? 해외에서, 순방에서. 네. 그러면 막 여기서 30분 만나고, 누구 30분 만나고, 막 초단위로. 스케줄. 그러면 대통령께서 식사를 못 하세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밥을 못 먹고 다 끝난 뒤에, 밤 10시 이때 이제 숙소로 들어오셔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랄까, 정식, 저녁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잖아요. 반 몇 시 넘으면. 네네. 그러면 이제, 꽃게라면, 아까 먹었던 거. 라면 끓여서, 이제, 요기를 하시고 주무시고.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말석에 있는 참모도,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이거 막 수첩에 정말 손이 아프게 나중에 보면 막 너무 얼얼해서 이제 막 이렇게 손도 털고 막 이러면서 적고 그걸 이제 매번 그렇게 하고 행사 끝나면 또 바로 기자실에 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하고 또 다음 행사 가서 또 듣고 또 오고 뭐 왔다 갔다 이제 그러면서 좀 긴 건 이제 바로바로 정리가 안 되는 건 이제 또 중요한 건 또 이제 제대로 좀 정리하느라고 다음날 하더라도요. 일어나라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느슨해도 너무 느슨하니까. 뭐 했겠어. 너무 느슨해서 우리가 시간에 1차원적으로 상상하면 이거 꺾느라고. 거기 가서도 이거 꺾느라고 일정 다 이렇게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소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이제 그러다 보니 김은혜 수석도 뭘 하셨을까 그 뉴욕에서 이렇게 브리핑하러 가질 않고 근데 그러면서 약간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너무 편하게 나도 대변인 할 거면 좀 편한 정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예전에 웰빙 정당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좀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은 청와대인데 이름은 바뀌었죠. 웰빙 용산이다. 웰빙 용산. 제가 의원님 저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또 비춰주세요. 지금 제가 좀 추정해 보건데 7시 40분 우리 시각으로 아침 7시 40분에 아이고 삐뚤어졌네. 7시 40분에 이제 이미 인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7시 7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인지가 되면서 이때 김은혜는 이걸 수습하려고 여기에 그냥 몰입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블룸버그 초청만찬에는 김성환이가 가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참관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해석하면 김은혜 수석은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이미 서울에서 난리가 나고 있었다고 하니. 그렇지. 요 무렵에. 네, 뭔가 기자들한테 와서 일단 저 같으면 약간 협박성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국익과 관련된 거니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 단지 조금만 시간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음성을 풀 때까지 시간을 좀 유예를 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그러고는 이제 뭔가 다른 대책을 좀 세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15시간 동안 기자실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김은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문을 갖는 거죠. 홍보수석의 역할은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상대하는 게 일인데 거기 안 나타났으니 15시간 동안 뉴욕에서 뭘 하신 건가.
그리고 이제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수석들이나 다른 용산에 있는 분들은 좀 김은혜 수석에 대해서 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지금 김은혜 수석이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진짜 뭐 근데 김은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면은 그자 뭐 그 일이 또 뭐 그렇게 벌어졌고 또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뭐 당시 대통령이 좀 노하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좀 빨리 다시 나와라. 이러는 분위기라면은 이재명이가 그 대통령실에 있는 그 대변인 부대변인 이재명이가 김은혜 엿먹이는 그 말은 안 하죠. 해서는 안 되죠.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라. 김은혜 너 나가 필요 없어. 꺼져. 지금 이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용산이 가는 스탠스는 초강경으로 가고 있는데 김은혜가 했던 해명을 부정하면서 지금 가고 있으니 김은혜 수석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설 자리가 없어요. 조만간 만약에 그만둔다면은 오늘 우리 의원님 설명이 정통한 설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MBC를 타겟으로 삼았는데 MBC 출신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서서 이러한 모양새가 좀 안 맞다고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빠이빠이 했는데 뭐 전혀 상관없지. 그래요. 이거 참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에요, 이게.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완전히 지금 마비 상태고, 국가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용산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지금 만신창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닥쳐오고 있는 또 경제 위기나, 닥쳐오고 있는 게 아니죠. 닥쳐오고 있는 게 아니고 와 있습니다, 왔어요. 지금. 와 있는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언론인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조중동은 언론이 아니니까 제껴놓고. 아니요, 지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동아일보도 보면 몇몇 논설위원들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김숙덕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몇몇 이 필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확실히 민심이 돌아섰구나.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러진 않나. 그래요. 그나마 이제는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놓고는 못하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요 며칠 사이에 기류를 보면 예전에 이제 이른바 쉴드를 쳐줬잖아요. 그렇죠. 쉴드를 쳐줬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노골적으로 못해요. 못하고 오히려 그냥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걸로 이제 만회를 이제 서로 그냥 말하자면 그냥 진흙탕에 개싸움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누가 옳고 그런지 그런 걸 가리기보다는 그냥 다 이른바 도찐개찐을 만들어버리고 그걸로 하여튼 이 국면을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보수 패널들도 똑같은 스탠스예요. 이게 그래도 조금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자기들도 바이든으로 들리거든. 아니면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말 못하니까 이재명 당대표 공격을 세게 합니다. 그렇죠. 요 방식을 택해요. 다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 자, 하여튼 이번 일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의원님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권이 이제 몰락관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직 6개월도 안 됐지만은 이 정도 이 상황에서 윤석열 씨가 대호각성해서 정말 초심이란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호각성해가지고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고 살아온 생이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들은 끝까지 권력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또 노도처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런 윤석열 정권 타도 목소리가 좀 더 힘을 얻게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긴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렇죠. 저희는 이제 원내 정당이니까 일단 원내에서 국회 안에서 저희들의 역할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우각성해가지고 네.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회할 수 있을까요? 스타일상 그게 이미 저 서울중앙지검장 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제 윤석열을. 네. 회식 술자리도 같이 하셨고. 네. 뭐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하여튼 지켜보고 관찰해본 결과로는 뭐 온 국민들이 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보다는 훨씬 정보가 많으시니까요. 김건희가 이 정권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여하튼 김건희 여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네. 지금 용산에 들어가서 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드러난 사람들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몇몇 관저라든지 또 대통령 집무실 네. 공사를 할 때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공사를 맡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고요. 네.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죠. 두 네. 부부 사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의존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정도는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부부. 일반적인 보다도. 부부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니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네.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말씀이면은 결국 김건희와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주가 조작 등등 이런 것들을 이 윤석열 정권 아래서 이 검찰이 공정하게 처리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 역동적으로 꿈틀대는 거니까요. 국민들이 뭔가를 표출해 주시면 그러면 이미 저희들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기 하나만 더. 네. 천공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천공. 이게 사실은 이 정권에 이제 몰락이 온다면은 이 천공 때문일 거예요. 네. 근데 천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런던 그 미스테리 그 참배 저는 처음에 참배를 안 했길래 그 김건희 여사가 옷을 갈아입느라고 거기에 시간을 쓰다 보니 좀 지체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미 기내에서 옷을 갈아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내에서 입었던 그 복장 그대로 저 버킹엄 궁전에서 있었던 리셉션에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느라고 시간을 지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늦게 온 다른 나라 정상들도 다 늦게라도 그 참배를 했는데 참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안 했다. 일부러 안 했는데 왜 일부러 안 했느냐? 뭐 하여튼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천공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나쁜 기운 어쩌고 4차원 얘기를 하니 그걸밖에는 말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걸 했다면 사진 뭐죠? 볼 때마다 빵 터져 저거는. 런던 24시간 동안 뭐 바쁜 외교 일정을 치르고 하다못해 우리 동포간담회라도 하고 그렇지. 뭐 거기 한국전 참전 기념비 가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건너뛰었잖아요. 아이고, 정말 참. 그러면 뭐 늦게라도 아니 그날 저녁 아니면 다음 날 행사가 11시에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 장례식장 가기 전에 그 참전 기념비에 가서 꽃 한 송이 바치고 뭐라도 좀 했으면 뭐 참배 안 했을 수도 있겠다. 뭐 바빠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참배를 안 해. 참배는 24시간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일본 왕은 자기 숙소로 갔다가 부인이랑 같이 가려고 했더니 부인이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부인 놔두고 자기 혼자 가서 참배를 했는데 왜 안 하지? 이게 그 납득이 안 되고 이걸 설명해달라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못 들은 척하고 답이 없어요. 야, 이게 참 이러니 이것도 대응을 처음에 조문 안 한 다른 나라 대통령도 많다라고 또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제가 오스트리아도 안 했고, EU 집행위원회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질문 때 마스크 때 밝혀내신 거죠. 네, 사진 흔들면서 내가 구글 검색했다고. 그것도 저 방송을 듣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글 검색하셨다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방 식구들한테 저 한번 찾아봐. 했더니 10분 만에 찾은 거예요. 그때 진짜 통쾌했습니다. 네. 아니 우리 방에 그 찾은 우리 방 식구들이 2명, 3명? 예. 보좌관님, 비서관님. 네. 그 2-3명이 10분 만에 찾을 수 있었던 것을 그렇게 쉽게 찾는 우리나라 그 고도로 훈련받은 외교관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문에 안 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신문에 안 나서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걸 뭐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 의원님은 기자 은퇴하신 지도 벌써 몇 년인데 후배 기자들은 왜 그거 확인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책임지세요. 왜 후배들 그렇습니까? 요즘 아직도 왜 현역에서 뛰셔야 되냐고? 기자 역할은 우리 김우겸 의원님이 짐을 싸갖고 국회의사당에서 하세요, 지금. 예. 오늘 모시고 정말 충격적인 그 비화들을 또 들려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 야당 의원이 현 정부를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디스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지금 나사가 다 풀렸다. 다 풀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비됐다. 이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여기 박봉곤 가출 사건이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거 쓰면 안 되겠다. 너무 세다. 김은혜 가출 사건. 지금 이 상황도, 아마 전 김은혜 씨가 그래도 나름대로 언론인으로서 살아온 명예가 있는데, 여기서 같이 한솥밥 먹었다가는 진짜 크게 난리가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계속해서 이 망가진 컨트롤 타워, 우리 김의겸 의원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여기 보좌관님, 우리 비서관님들과 함께 파헤쳐 주시길 바라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이렇게 수고 많이 해주시는 우리 김의겸 의원님, 정말 국회에 꼭 필요한 우리 김의겸 의원님 위해서 지금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한번 좀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사실 이거 취재하고 이런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좀 군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그럼 당연하지.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언론 한 10개, 20개 언론보다도 김의겸 의원실 배부르게 해주면은 요즘 큰 건 많이 또 얻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의겸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광고 하나 하자면, 저렇게 후원도 고맙고요. 김의겸 TV라고. 김의겸 TV.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와서 좀, 구독, 좀,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TV입니다. 김의겸 TV.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TV도 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얌테이블 꽃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9월 29일 하루특가 반영이 광고 때까지만 해도 홈페이지 측의 전산 오류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다시 할인가가 반영됐으니까 혹시 좀 전에 원가에 구매하신 분들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주문 취소 후에 재주문해 주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그래요. 지금 한 4천 몇백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가 나요, 그래도. 그거 아까우니까 다시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시면 4천 원 정도 싼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꼭 혜택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김의겸 TV도 꼭 구독해 주시고요.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게 얘기 뒤에 붙네. 김의겸 얘기가. 그래요. 너무 죄송하게. 또 타이밍이 공교롭게 또 이렇게 됐어.
예, 군산 꽃게를 먹고 그래서 속살이 줄임배를 꽃게로 채우시고. 예, 아주 그냥 꽉 찬 꽃게처럼 꽉 찬 의정 활동해 주시는 김의겸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